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비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콤 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다양한 SNS 계정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웨더뉴스 검색하시면 되고요. 페이스북도 역시 웨더뉴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웨더뉴스,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는 WNI0613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왔다 갔잖아요. 맞아요. 저는 다 친구 추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비가일 씨 다시 한번 모셔봤는데요. 또 다시 오니까 어떠세요? 그냥 고향 같아요. 집에 있었던 것처럼. 맞죠. 굉장히 또 편하게 오늘 네. 또 1시간 동안, 45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눈이 많이 내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침부터 펑펑펑 내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직접 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 밖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눈이 펑펑 왔습니다. 현재도 눈이 많이 왔다가 또 조금 왔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눈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역시나 눈이 많이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파라과이에서 왔잖아요. 남미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눈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12월이 딱 되니까 하얀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말 분위기도 완전 물씬 나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마비가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을 한국에서 처음 보셨는데 네. 눈이 오면 또 뭘 하고 싶으세요? 저요? 눈싸움 하고 싶어요. 맞아요. 끝나고 이제 한바탕 하시죠? 눈싸움도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눈이 오면 또 주의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게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또 걸어 다닐 때도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꽉 넘어집니다. 맞아요. 오늘 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눈이 오니까 너무 예쁘고 좋긴 좋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시 스튜디오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도 또 오후 들어서 계속 눈이 많이 왔다가 또 작게 네. 왔다가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날씨 정보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고 출근하려고 밖에 나오니까 이 산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네. 눈이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창 밖을 보면은 이렇게 모든 집의 지붕들이 다 하얗게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와, 진짜 겨울이 왔구나, 드디어 겨울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굉장히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 아침 리포트들 오늘 굉장히 풍성하게 왔어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경기도 부천시에서 푸른밤님께서 6시 네. 3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눈이 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또 눈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찍부터 이렇게 사진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로등에 비춰진 눈도 너무 예쁜데 사진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할게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꼬마꼬마님께서 7시 26분에 보내주셨고요. 와. 춥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익산시에는 눈이 이렇게 아침에는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딱 사진을 보면은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바람이 있잖아요. 후, 이렇게 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지금 구름 모양이 굉장히 뭔가 내릴 듯한 구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비라든지 또 눈이 올 것만 같은 네. 그런 구름입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놔주세요. 네, 눈이 쌓였다, 빨간 불 이렇게 사진이 왔습니다.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MK님께서 7시 27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차량들이 많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출근할 때 5km 갈 때 30분 걸렸어요. 네. 진짜 천천히 달렸거든요. 네. 각종 사고 같은 것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 올 때는 운전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또 천천히 서행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저희 다음 리포트입니다. 네, 소울트리님께서 서울시 송파구에서 7시 40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스노윙이라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움 그리고 하얀 배경이 왔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눈이 또 소복소복 쌓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이 이렇게 막 쌓인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 네네네.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쉽다. 내년에 눈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눈이 이렇게 폭설 내리니까 참 좋네요. 맞습니다. 또 폭설이 내리니까 뭔가 근데 보니까 폭설이 진짜 비 오는 것처럼 내리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되게 또 조심해야 예쁘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진 감사합니다. 마지막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제가 보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8시 6분에 보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집 뒤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눈이 쌓였다는 우와. 사진과 함께 산 너무 리포터님께서 예쁘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산 너무 예쁘죠? 저렇게 진짜 쌓여 있는 예쁘네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달력이 있었거든요, 집에. 그래서 이제 한국 달력이 집에 있었을 때 되게 한국의 산에 하얗게 변하고 또 이제 그런 한옥집 같은데 이렇게 지붕에 용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맞아요, 달력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런 한국의 산이 하얗게 덮어졌을 때 그런 어렸을 때 한국 달력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되게 느낌이 특별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한국이기도 하죠. 네. 사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연해주 부근의 저기압이 회전하면서 동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하 35도 이하의 한기액을 포함한 이 전리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기와 함께 수변력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며 이어지겠는데요.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대기 불안정이 유도되면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병도가 조밀해지면서 북서류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상층으로부터 강한 한기가 남하함에 따라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지상 습구 기온이 영하권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 많은 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산간 지역을 비롯해 일부 내륙 지역에는 점차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얼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눈은 밤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대에 의해 내일 오전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점차 북서류가 약해지는 낮부터 차츰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눈이 그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겨울왕국에 들어온 듯한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도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 춥겠으니 장갑과 목도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리는 눈은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와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5에서 10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3에서 8cm로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경남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다소 높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함께 섞여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3도, 대전 6도, 광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퇴근길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2도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해상에서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제주도 전해상과 서해 먼바다,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에서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바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바닥이 흐려지면 점차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 춥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또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 영하 4도까지 내려갑니다. 또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또 계속 올 거기 때문에 도로가 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춥게 됐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게 목도리랑 장갑 그리고 그 겨울 옷도 아주 두꺼운 옷으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발 같은 것도 구두 같은 거는 신지 마시고 운동화 같은 거, 네. 등산화 같은 거 신으시면 좋으니까요. 신발도 유의하셔서 신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립니다.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니까요. 날씨 정보 틈틈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중남부 그리고 내륙 지역에 대설특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또 내복 같은 것도 챙겨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일단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은 사람도 약간 움츠러지지만은 아, 그렇죠. 자동차도 또 움츠러지기 마련입니다. 네. 자동차도 점검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량 점검에 대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코너명 외쳐보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턱. 이슈터. 네, 날씨턱 이슈턱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곧 있으면 한파도 찾아옵니다. 네. 겨울철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특히 자동차 점검은 필수예요. 네, 자동차 지금 이용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타이어에 공기도 금방 빠지고 네. 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배터리 같은 것도 더 빨리 소모되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테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테마 나와주세요. 겨울철 차량 관리법. 네. 일단 우리 아비가일 씨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에서 눈이 안 오니까. 네, 그렇죠. 네, 한국에서 눈 때문에 또 자동차 운전하다가 또 안 좋았던 적 있으신가요? 아우, 사고난 적? 저는 정말 크게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일까? 한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길이 도로가 안 보이는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택시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360도를 돌면서 옆에 그 인도에 부딪혔어요. 빵 하고 튀어나왔는데 그때 이제 뒤에 차랑 또 팍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아요. 가게가 그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어떤 차에든 간에 나는 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차에 타고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겨울철 차량 점검 필수이기도 한데요. 일단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네. 꿀팁을 한번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겨울철 무상 점검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일단 네. 각 자동차 업체마다 제공하는 겨울맞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챙겨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자동차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시니까요. 꼭 한번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게 가면은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되고 방문 예약을 하시면 돼요. 예약 네.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 2시간이 조금 좀 가만히 있기 힘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번에 하셨나요?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네네. 그 2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좀 많이 곤욕스러운데 네. 책 같은 거 챙겨가시고 또 가급적이면 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챙겨가시는 것도 네네네. 좋고 그렇죠. 조금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꼭 무상 점검 서비스를 챙겨 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점검하시나요? 보면은 타이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네. 브레이크, 배터리, 부동액 점검 등 겨울철에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봐주신대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부동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동액 점검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을 점검하지 않을 경우에는 히터에서 찬바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시면은 이 냉각수와 네. 5대5 비율로 또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죠. 또 제조사와 뭐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 자동차의 매뉴얼에 맞게끔 네. 부동액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액은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고요. 또 라디에이터 및 관련 부품에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차량 점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올 가을 들어서 늦가을 들어서 온도가 급격하게 막 이렇게 급격적으로 떨어지고 막 네, 그렇죠. 하잖아요. 그때 타이어에 공기가 좀 낮아졌다고 이렇게 네. 표시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자동차는 없지만 자전거가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공기가 좀 빠지고 막 그러죠. 추워지니까 자전거 타야지 그랬는데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점검하는 걸 무시하고 한 3개월 그냥 몰다가 펑크가 났대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네. 더 추워지기 전에 꼭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한번 보실게요. 네, 온도 변화가 큰 시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 및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가 수축돼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빙판길이나
눈길에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펑크나고 고속도로에 멈춰버리면 이게 또 뭐 다른 차한테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정말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여러분 이런 타이어 점검은 꼭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사용하는 타이어와 또 이제 겨울에서 사용하는 타이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사계절용 타이어를 이용하지만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제설 작업이 잘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체인도 꼭 챙겨주시고 네. 또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타이어 같은 것도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지역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타이어 점검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다음은 또 이것도 정말 저도 이 경험이 있는데 밖에 이렇게 주차를 해놨다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야죠, 콜센터. 네, 이렇게 배터리가 나가버려서 시동 못 걸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배터리 점검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화면 놔주세요. 네, 배터리의 전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기온이 내려가면은 배터리의 시동 전압이 낮아져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모퍼나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배터리 주변을 감싸주시면 된대요. 그러면은 완전히 방전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한번 배터리 오늘 집에 가셔서 헝겊이나 모포 같은 걸로 둘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특히 겨울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 앞에 이렇게 정말 황당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배터리가 나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여러분 미리 배터리 표시기가 있는데 네. 이 배터리 표시기를 사용하셔서 본인의 자동차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한번 이거 구매하셔서 한번 미리미리 점검도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 색깔에 따라서 또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록색이면 정상이고 또 이제 검정색으로 나오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고 투명하게 나오면 빵빵빵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맞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꿀팁을 4가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팁까지 챙기시네요. 맞습니다. 운전할 때, 눈 올 때 힘든 게 이렇게 뿌옇게 서해 같은 거 껴가지고 시야 확보 못 할 때가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요,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무섭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되게 무서워요. 맞아, 야 안 보여 이러면서 닦아줘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닦아줘 이러고 또 이제 창문을 내려서 밖에서 이렇게 막 닦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4가지 꿀팁 한번 드릴 테니까요. 집에 네. 가셔서 직접 실행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네, 물과 식초를 섞어서 창문을 문지르면은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꼭 필요한 멘트네요. 맞아요. 일단 뭐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생기는 거니까요. 이때 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굉장히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에다가 이렇게 물과 식초를 섞어서 창문 표면에 닦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기름막이 형성돼서 살얼음이 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성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일단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인다면은 일반 타이어로는 좀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꼭 장착해야 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스노우 체인 같은 거 꼭 트렁크에 하나 장만을 두셔서 네. 언제 어디서 눈이 많이 쌓일지 모르니까 네. 스노우 체인도 꼭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네. 근데 저는 파라과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에서는 스노우 체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동차 바퀴 타이어에다가 목걸이 같은 거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저분 뭐 하시지? 액세서리인가? 액세서리인가 튜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겨울철에 뭐 예방 방식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타이어에 그런 걸 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눈이 안 쌓였을 때 사용하면은 타이어도 손상이 되고 또 도로까지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꼭 스노우 체인을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세 다음입니다. 번째 꿀팁이 또 있죠? 네.
일단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겨울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고무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 결빙되어서 해체되지 않을 수가 있대요. 해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채웠을 때랑 안 채웠을 때 어떤 속도에 관한 그런 차이들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할 때 보통 네. 이렇게 무슨 주차라고 그러죠? 주차 고정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많이 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겨울철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대요. 네, 마지막 꿀팁입니다. 나와주세요. 스마트 키. 스마트 키 보관, 네. 추운 곳은 피해주세요. 네, 이게 일단 또 배터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추운 곳에 놔두면은 배터리가 다 닳아서 네. 아예 안 켜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가동 스마트 키를 추운 곳에 보관할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되거나 또 이제 반전돼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키 말고도 또 일반 키를 꼭 챙겨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 키 여러분 추운 곳에 놔두지 마시고요. 따뜻한 곳에 놔두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또 겨울철 차량 점검 네. 꿀팁을 한번 드렸는데요. 정말 눈이 이번 겨울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저희가 예보를 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더 자주 만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오늘 점검해 두셔서 큰 사고 한번 예방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렸던 꿀팁들 다 이용하시면서 정말 이번 겨울에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세계 여행하는 코너 떠나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Hola a todos, soy Abigail Alderete con su informe del tiempo. El día de ayer experimentamos la primera lluvia del mes de diciembre. El invierno llegó repentinamente en tan solo un día. Hoy aquí en Corea nieva en todos los sectores del país. Además de la congeladora temperatura, los caminos están muy resbaladizos. Así que todo el mundo a tener mucho cuidado para no tener una caída. Como lo hemos mencionado, la nieve seguirá cayendo el día de hoy alrededor de todo el país y en algunas ciudades se prolongará hasta el día de mañana. La alerta oficial de la nevada ha caído en varios sectores del país y es importante tomar las precauciones necesarias para evitar cualquier tipo de daños y perjuicios. Hasta el día de mañana se expecta una fuerte caída de nieve en la isla de Jeju, donde alcanzará aproximadamente unos 20 centímetros de grosor. En el área de Chungcheon y también Honam será de aproximadamente 5 a 10 centímetros. Y con excepción de la costa este de la provincia de Gyeongsang, la nieve seguirá en la mayoría de los sectores del país con aproximadamente 1 a 5 centímetros. Ahora hablemos de la temperatura. El día de hoy tuvimos una fuerte caída de números, consecuencia del repentino frío que llegó. Durante la jornada la máxima temperatura será de aproximadamente 1 a 9 grados Celsius y por consecuencia de la continua caída de nieve la temperatura no tendrá grandes cambios, así que tomen en cuenta este punto. Ahora, no solo tenemos que cuidarnos de la nieve, también del frío que congela. Bueno, preparar bufandas, preparar guantes, mantenerse muy calentitos y abrigaditos para no tener una repentina gripe. ¡Achú! Todos con mucho cuidado. Muy bien, esto es todo por hoy. Hasta la próxima con su bloque Weather. You like it or not?
코너는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사진들이 와요. 네. 미국, 뭐 유럽, 뭐 전 아시아 지역에서도 네. 굉장히 멋진 사진들이 오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면 저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너? 오늘 또 어느 나라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멋진 곳에서 많이들 도착을 했는데요.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써니콤. 리포트. 네, Today's 써니콤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네. 이탈리아야. 와우. 토스카나라는 지역에서 도착한 리포트인데요. 본저르노.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죠. 저희 다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그런 말도 몰랐네요. Buongiorno principessa, mi nome è Abigail Alderete. Molto piacere. 진짜 알아요? 이탈리아. 조금 알아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저희가 일단 못 알아들으니까. 네, 이탈리아 못 알아들으니까 다행이다. 토스카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와우.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맑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멋진 하늘과 함께 뭔가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도시에서 뭐가 기울어졌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 아. 이거 유명한 거죠. 그렇죠. 피자의 사탑인데요. 뒤로 보이. 네. 피사 사탑. 네, 그렇죠. 피자. 맞습니다. 네. 네, 피자 사탑인데요. 현재 뒤에 이렇게 또 구름이 또 멋지게 펼쳐져 있는 게 네. 이 구름이 알프스 산맥 부근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구름이라고 네. 해요. 근데 이제 딱 사진을 보면은 구름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자 이름이 뭐죠? 피자 사탑이 굉장히 뭔가 높은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구름이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하늘이 이렇게 뒤집어진 맞아요.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구름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탑이 더 높이 보이기도 하네요. 저도 실질적으로 높을 줄 알았는데 또 세보니까 몇 층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구름 같은 경우는 알프스 산맥 부근 산악지대에서 그런 그 내려오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대해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 하늘을 보면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겨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밀, 포도, 뭐 올리브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농업으로 굉장히 발달됐대요. 네. 그래서 기원전 3세기로 로마화되어 있고 또 르네상스의 중심지라고도 합니다. 아, 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하면 또 이제 와인을 빼놓을 와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이탈리아 와인 이렇게 주문 많이 하시죠? 여기서는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국도의 전 지역의 포도가 재배되면서 와인의 생산량이 프랑스 와인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해 기후에 따라 생산량의 순위가 1, 2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엄청 유명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 하면 또 와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또 프랑스랑 굉장히 버금가는 1, 2위를 다툰다고 네. 해요. 와인 생산지가요. 생산량이요. 그해의 또 기후량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토스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화된 게 와이너리래요. 아, 그래요? 어떤 건가요? 와이너리 일단 뭐 마시면서 이렇게 와인 밭도 구경하고 이런 게 와이너리라고 하잖아요. 또 핑거푸드도 그 정도로 또 발달됐고 맛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자전거 여행도 그렇게 아, 특화가 네.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탈리아로 여행 계획 세우신다면은 토스카나도 꼭 빼지 마시고 한번 리스트에 적어두셔서 그렇죠. 여행 가보시길 바랄게요. 토스카나에 가서 꼭 피자 사탑을 보시고 또 이제 와인 한 잔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멋진 리포트였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미국 하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와이 가고 싶다. 네, 미국 하와이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요즘 호놀룰루는 쾌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 일단 미국 하와이 같은 지역에는 1년 내내 날씨가 좋다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또 겨울에는 뭐 영하가 아니라 겨울에는
영상 20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간대요. 아, 근데 그게 겨울입니까? 네. 그죠. 한국에 비해서 겨울도 아니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한국처럼 뭐 자동차에 대한 걱정, 뭐 추위에 대한 걱정 많이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날씨가 1년 내내 좋기 때문에 정말 햇빛도 쨍쨍하고 참 기분까지 상쾌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전체 화면으로 이 따뜻한 기운 좀 한번 받아볼게요. 너무 부럽다, 그렇죠? 오, 진짜 좋네요. 아우, 오늘- 호놀룰루 하와이입니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완전 폭설로 네.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 하와이 지역은 역시 하와이답습니다. 참 근데 이런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 역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빡빡 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또 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대신 연말에는 또 따뜻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네. 휴양지로 하와이로 오. 많이들 오신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실 때 겨울은 피하시고 4월에서 5월 사이가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와이 물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네네. 많지만 신혼부부들도 많이 선택하는 곳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로맨틱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이 하와이 호놀룰루 하면 그 와이키키 해변, 네. 와이키키 해변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 해변이 보시면은 3.2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긴 해안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쭉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8개의 해변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하루 종일 아름다운 해변을 쫙 구경하면서 둘러보시면 네, 맞습니다.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는 좀 가봤는데 제가 하와이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하와이 가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하와이는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정도로 좋대요. 정말 지상의 천국 이런 네.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에 가면은 뭐 그냥 뭐 야자나무랑 바다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와이 제도는 산이 많고 또 이제 북동 무역 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북동 쪽에서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하와이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쪽은 또 산 쪽이 많고 또 중간 정도에는 도시도 있고 네. 또 옆에는 해변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이 이렇게 다 네.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이 하와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호놀룰루 사진까지 확인해 네.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저희 마지막 리포트는 아시아의 중국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청두에서 왔는데요. 제가 청두가 청도인지 알고 청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근데 그래요? 청도랑 청두는 다르다고 합니다. 네. 청도 같은 경우에는 동쪽, 청두는 중국 서쪽에 있는 아, 지역이에요. 네. 아주 다르네요. 네, 저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중국 청두에서 클라우드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멋진 리포트가 도착했는데요. 네. 오랜만에 굉장히 맑은 하늘을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처럼 겨울철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구름이 진짜 맞아요, 예쁘네요. 맞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솜으로 하나하나 뜯어놓은 것 같아요. 구름 모양이요. 그렇죠? 네, 뭔가 그 솜 같아요, 솜. 맞습니다. 지금 네. 상층에 있는 권저군 계열의 구름인데요. 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끝에 건물 천장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이분 위치가 같은 낮아 경우에는 보여요. 정말 아까 우리가 호놀룰루 사진 봤을 때 정말 그런 전역에서 호놀룰루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청두 같은 사진은 정말 이 리포터 분께서 정말로 청두의 하늘을 우리한테 그대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청두하는 멋진 하늘 리포트 도착했는데요. 네. 이 청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경제 도시라고 해요. 중국 최대고의 경제 도시래요. 네. 보니까 인구가 4천만 명. 4천만 명이요? 진짜 많이 몰려 있죠. 와. 지금 보니까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뭐 베이징보다도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국으로 많은 중국분들이 오지만 또 이제 중국은 정말 아시아 중심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중국에서 정말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청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후가 온난하대요.
네. 그래서 농업이 또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농업하기에도 너무 좋은 기후기도 해서 이 청두공항 같은 경우에는 1094년부터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1094년이요. 1994년이 아니라 1904년이요? 1094년. 1904 맞아요? 1904. 아, 정말요? 그때부터 이렇게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1896년에 세워진 스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교 중 한 곳이래요. 와. 그 정도로 좀 발달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이요. 네. 그리고 여기 충도에는 위치한 무후사라는 곳이 또 있어요. 뭐 네네네.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경치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무후사라는 유비와 제갈 공명을 비롯하여 삼국지에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모신 사당으로 삼국지의 역사를 산증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두에 가셔서 이곳의 역사도 함께 배우시면 정말 알뜰한 여행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도 날씨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일단 7월과 8월에 낮 기온은 보통 29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때때로 33도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여름엔 덥죠.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은 최저 기온은 3도지만 때때로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또 비는 연중 내리는 가운데 7월에서 8월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날씨와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음흠. 근데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도에서 한국처럼 눈이 많이 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멋진 세 가지의 사진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목요일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날씨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의 날씨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립니다.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 네.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니까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이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그런 거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네. 꼭 날씨 정보 귀 기울이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남부 내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양의 눈이 온다고 맞아요. 합니다. 제주 산간에서는 뭐 5에서 20cm 가량의 많은 눈이 네, 내리니까요. 한 20cm 정도까지 쌓인다고 하니까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자동차 그런 장치들을 꼭 이렇게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빙판길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주 내일 춥고 이번 주말까지 굉장히 또 추우니까요, 여러분. 네. 옷 따뜻하게 꺼내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걷는 것도 운전하시는 거 모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